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한민족의 원형질이 되는 단군 신화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중요한 영상들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고 설왕설래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에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류 사회에는 시차는 있어도 그 걸어가는 과정이 공통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헨리 모건이 말한 고대 사회, 이 저작 속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군원사회를 거쳐서 푸나로와 사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부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신화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을 보면 단군신화에서 이 환인, 환웅, 단군으로 거치는 이 과정은 바로 푸나로와 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이전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 과도기에서 고조선이 성립이 되었고 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를 할 때 보면 아직까지도 갑골문이 최초의 글자로 인식을 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연구의 종착지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갑골문은 최초의 글자가 아니고 글자가 번성했던 시기의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은나라가 갑골문에 바로 연상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 갑골문조차도 그 형태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글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글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참으로 설명이 불가한 얘기죠. 왜냐하면 최초의 글자에서 그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 대수를 통해서 내려갈수록 본래의 최초의 글자, 이것을 시체자라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된 이 시체자, 거기에서 다음 세대는 나는 시체자의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다 하는 것을 거기에 나타내고자 했고 또 그 다음 세대 가면 내가 앞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분과 나는 또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아버지 글자에다가 나라는 것을 덧붙여서 글자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획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에 나타난 이 글자들은 그 완성도를 볼 때에는 최초의 글자가 아닌 것이죠. 어느 정도 이것이 발전된 상태에서 나타난 글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갑골문은 은나라의 대표적인 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공식적이고 가장 이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은 은나라 때의 그 금문입니다. 청동기에 새겨진 그 금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나라 하면 갑골문만을 가지고 하는데 이 갑골문에 있는 글자와 은나라 때의 그 청동 금문 그것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갑골문만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갑골문은 주나라가 또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원갑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단군신화를 인식하는 기본 조건, 그것은 인류 사회의 시차는 있지만 공통된 사회 발전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 갑골문은 최초의 글자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갑골문뿐 아니라 금문 역시도 수만 점의 이러한 유물들이 발굴되었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특히 초기에 나타난 금문에 대한 그 이해도는 또 해석한 글자는 실질적으로 아마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여전히 고대 사회의 글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민족과 관련된 개념과
또 한민족의 발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인 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해결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민족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한민족을 빼고는 그러한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근문이나 갑골문에 대한 그러한 설명 중에서도 중국 학자들이 내놓은 설명들이 틀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정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읽어내지 못한 그러한 글자들도 많은 분들이 그쪽에 연구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곧 우리 한민족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복원하는, 원래의 형상을 복원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문은 보면 갑골문보다 최소 1000년 이전에 출발해서 지난 시대까지 지속된 글자입니다. 갑골문은 바로 이 근문이 사용됐던 기간 중에 은나라 때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또 이 상나라를 대신하면서 초반기에 이 갑골문이 이렇게 주원갑골로서 계승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근문이 사용된 기간 중에 일정한 상조와 주나라 요 일정한 기간에만 갑골문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골문이 아니라 이 두 나라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역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근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갑골문보다 근문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갑골문은 근문 사용 기간 중 은나라와 주나라 추억이 여기에 한정적인 기간에 사용되었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근문 사용이 더 활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올 영상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군신화는 첫 번째 오늘 올리는 영상입니다. 실제 고대사로서의 단군신화 그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내용은 제가 살펴보니까 천부경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숫자가 모두 시조인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군은 천신의 자손으로서 신화 가운데 곳곳에 그 천신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배치해두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릴 영상은 환웅 단군은 누구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풍백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운사 우사는 누구냐 또 다섯 번째 또 다른 단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군 신화의 단군 말고도 실질적으로 또 다른 단군이 현재 그 기록과 유물로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영상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인물은 환인입니다.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글자를 보게 되면 근문이나 갑골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또 단 한 글자가 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세우고 있기도 한데 그것은 아무런 인정할 수 없는 설명도 할 수 없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형태나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 환이라는 것은 크다, 편말,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문해자의 기록이 이렇게 글자가 나와 있고 앞선 시대에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국 시대 후기, 말기
이후로는 나온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는 글자로서는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언어학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 되다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뜻으로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본래의 그 글자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 설문이 나오기 이전의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를 보게 되면 밖에 이것은 불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크다 할 때 큰 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불, 큰 불, 그러니까 불과 관련된 그런 인물로서 어떤 우두머리다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 보면 이 사각형 밑에는 이제 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대문구 문화 시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전통을 이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이것은 나라 또 어떤 그 공동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끄는 그러한 큰 인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큰 대자를 가운데 놓고 이 사방,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이라는 것은 앞에 이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이게 빙빙 도는 돌회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형태상으로 볼 때에는 뉘조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글자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웅천왕 할 때에 이 웅자는 우두머리 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설문에 나타나는데 이 금문이라든지 갑골문이라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로서는 이것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신 설명에서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와 크다고 하는 이 글자가 합해져서 하나의 형상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글자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것이 머리와 몸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깨가 있고 그 다음에 몸체가 있고 또 이렇게 두 다리를 당당하게 딱 벌리고 있는, 정면을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그 이후의 자손들은 자신을 감히 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자손이다 하는 식으로 천자로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큰 해 이렇게 되죠. 큰 해 이렇게 되고, 이 천을 자신의 상징으로서 나타낸 최초의 인물은 천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직선으로 내리기온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신이라고 설문의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자를 가지고 이렇게 화폐를 만들었던 화폐가 청나라 때에 청나라 때 사고전서 전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 화폐가 모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나라 때까지 실물이 존재했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행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 말기에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떤 그 외세에 의한 그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이게 약탈물에 같이 포함되었거나 하여튼 어떤 그 실종된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물로서 존재했던 화폐였다. 그리고 존록 안에는 이것뿐 아니라 고향 임금 때의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전지전능한 어떤 물리적으로 전지전능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그 사회 구조와 또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준 지도자. 그래서 산해경에 보면 천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조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왕이라고 하는 이것은 금문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설문회자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회자가 다루고 있는 구문, 이 뒤에 있는 이 글자보다 앞선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런 글자가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왕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과 그 다음에 이 신이나 천신 하는 이 신이라는 이 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삼신이 되는 것이죠. 삼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인. 또 때로는 이것이 금문에서 보면 세워져서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직선은 신이라는 글자니까 이 세 분이면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글자로서 도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이것 삼신을 모신 집 해서 모일 집 그러니까 세 분을 이렇게 모이게 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왕이 되는 자격은 바로 삼신을 계승한 사람 삼신의 총통성을 받아야만이 그때 당시에는 통치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시나 곳곳에 보면 자신이 삼신의 자손이다 하는 그것을 곳곳에 이렇게 숫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삼신이 고조선을 열고 또 이끌어갔던 그런 주체 세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삼신 안에는 모계로서의 시조가 되는 천신, 신농 하나님의 이 자손, 그 자손들이 줄을 이었고 계속 이었고 이 모계로서는 뉘조 외에는 그 다음 세대는 이렇게 그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삼신에서 이 신농, 천신, 신농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면은 삼신 안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제외되었다. 즉 역사의 주체는 바로 신농 하나님, 흔히 우리가 동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천신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 자,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것이 최초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따님이 되는 분이 이렇게 두 손으로 이 천신 하나님 이분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러한 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여기에서 또 보태가지고 바로 이 시자 보일 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웅이라고 하는 것 환웅 이분을 신웅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표현이다. 이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근문에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문이 이 상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자적으로는 이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글자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언어였기 때문에, 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언어로서 찾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천신, 종손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군이라고 하는 글자는 신농 하나님의 글자의 상단부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즉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계승자 중에서 이 맞이되는 그러한 인물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 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는 반대로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하단부를 잡게 되면 이것은 아버지 부자가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부자, 요건 이 나라, 요거를 빼고 요 두 자만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씨, 윤이 되고 또 맏, 종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단군 했을 때는 이 단, 이 의미가 이 천신 종손과 연결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보면 요거는 갑골문인데요. 갑골문에 보면 여기서 명확하게도 설명을 해놨네요. 어떻게 이제 설문 쪽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신을 바로 위에서 이 붙잡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맏윤. 그러니까 신농 임금 천신의 그 맏 종손이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임금, 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로마 시대의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혈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뭐 황제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 혈통과 관련이 없는 로마 황제는 여기선 사실상으로 황제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정확한 의미에서는 적절치 않은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왕검 할 때 왕은 바로 이 삼신의 계승자, 이런 신의 계승자 이런 뜻이 되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맺다, 묶다, 이어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갑골이나 검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 설문회자가 상한선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최초로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조선이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표현은 아주 정확한 것이지만 단군 조선이 고조선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이라는 뜻 자체가 바로 여기에 고조선을 이끌어갔던 중요한 인물, 상징성을 띈 인물들이 시대 순으로 이렇게 조합이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즉 그때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나라를 이끌어갔던 가장 중요한 그 시대의 임금들, 그분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그렇게 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말역이라는 분은 고대의 문자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뜻이 없다. 즉 모든 것이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조선이라는 글자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인물들이 시대의 순서대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최초에 가운데 세워진 이것은 신이요, 이것도 신이지만 이것은 양잠신입니다. 곧 이 세워진 천신 하나님의 따님, 모계로서의 시조,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은 부계로서의 시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집안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이거는 천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큰 햇님. 그 다음에 옆으로 난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안이 두 족단이 합해져서 태어난 최초의 인물, 그분이 삼신 중에 세 번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은 고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숨을 쉬게 해준 분이란 뜻이죠. 즉 조선이라는 글자에서 이 세 분, 이 삼신이 한민족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분이다. 이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은 바로 이 삼신의 부계로서 남자 쪽으로서 아드님, 그분이 바로 배주자로 나타내는 인물, 바로 부여할 때 여자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의 네 번째 아들이 이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부여라고 하는 것은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통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부여에 대해서는 이것도 별도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선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이 고향 임금님 다음의 인물, 그 아드님입니다. 세 번째 아드님이 이렇게 고조선 시대의 실력자로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바로 선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됩니다. 고대 근문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토템에서 나온 것인데 천신 하나님의 본래의 출신은 양측이었습니다. 양을 크게 쳤겠죠. 그래서 이 양측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양치기를 하다가 산동지역에 와서 고조선 최초의 임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 청동기 시대를 열었던 개벽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분의 발자취가 다 이분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토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이나 양이나 발이나 다 그 시작은 바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문에서는 태양을 표현했지만 태양 대신에 양으로 해도 되고 또 태양 대신에 이 발의 모양으로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 선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통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글자, 교체할 수 있는 글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삼신으로 해서 고향 임금님 그리고 그 아드님 이렇게 이어간 그 정통성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조선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완성된 이 글자는 근문으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임금님의 그 아드님이 나타나야 비로소 이 조선이라는 글자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신동 하나님 때는 그 뒤에 글자가 나타날 수 없었고 또 이 배주자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이 있을 때에는 그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선이라는 글자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조선을 이끌어갔던 이러한 인물들의 집합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조선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 시대에 그 고조선 당대에는 만들어질 수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있었으나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글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이 두 가지를 볼 때에는 이 조선이라는 글자는 푸나라와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난 그러한 글자다. 조선이라는 글자는 바로 그러한 글자다. 그리고 이것은 북괴를 중심으로 표현한 글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목에는 이 조선이란 글자에서는 빠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렇게 그 조선뿐 아니라 단군 신화에 관련된 인물,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최초로 조선이라는 그러한 국호를 가졌다 하는데, 그렇다면 앞에 나온 환인이라든지 환인, 환웅, 단군 이런 분들은 바로 이 조선과 관련이 있는, 조선을 형성하는, 구성하는 이 글자 안에 어딘가에 이분들의 이름이 들어있을 것이다 하는 개연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그러한 상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